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새벽입니다. 준우석입니다. 지금 정치판의 화두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재명은 대부분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설마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한덕수, 김문수가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짚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다들 그동안 해온 말들과 달리 욕심이 목 끝까지 차올라 했습니다. 내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겁니까? 먼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짓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변호사입니다. 법률가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로 그리 활동한 기간은 긴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변호사라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제가 이 오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파기환송을 받아본 사건이 솔직히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에 하급심은 기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이재명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재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사실상 당선 무효의 비선거권 박탈로 확정될 것이 아주 유력했죠. 그런데 김만배와 권순일이 이른바 재판거래로 살아났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재명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철저하게 파헤쳐졌겠죠. 그런데 권순일로 인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가진 정당이었다면 그때 김만배와 권순일이 재판 거래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저 입신양명에만 눈이 먼 자들의 정당일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 정당에 그 추악한 재판 거래를 파헤칠 위인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동훈은 자신이 화양연화 꽃 같은 시절이라며 그리워하는 전성기 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할 당시에 보수 인사들을 몇천 명 소환해서 200명을 투옥하면서 이른바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이란 걸 해서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정열이 10분의 1만 쏟아도 이 나라의 기반을 흔든 그 추악한 재판거래 의혹은 파헤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특정인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역적보다도 어떤 매국노보다도 더 나라의 초석을 흔든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부 됐다니 재판 거리니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자기들 소속이었으니 그랬을 거겠죠. 자, 그런데 이번 이재명의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말씀드려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도 단순한 인지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되지 않으려고 한 거짓말로 보아,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숨기려고 하는 행위라고 보아서 유죄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은 특히 그냥 몰랐다가 아니라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 그렇다면 호주 뉴질랜드 외유성 출장을 갔을 때 함께 골프를 치기까지 했는데 그때 카드카를 몬 사람이 바로 김문기였습니다. 그 차에 이재명이 올라탔죠. 그리고 18호를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위 직급이라서 몰랐다고요? 그 하위 직급이라서라는 명분까지 가져다 붙이면서 몰랐다고 한 것은 무심결에 한 말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이 부분 확대 사실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 것과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를 상향시킨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 인지였다. 그게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김문기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말한 것. 그리고 백인동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한 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이었다 하는 그 말 자체도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었다. 이 판결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의견 표명 판결을 쓴 자는 판사 자격뿐 아니라 법률가로서 더는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상식마저 허물어버린 뻔뻔한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이미 확정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의 알선수재 범죄 사실, 그러니까 브로커 범죄 사실로서 당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이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토지 용도를 상향시켰다는 이재명의 말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판시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을 한 김인섭의 로비로 토지 용도를 자인 녹지에서 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미 확정된 범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부 무죄로 2심 선고가 됐을 때 솔직히 이재명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신은 전부 무죄를 받았으니까 상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 지연을 위해서 시간을 끌려야 끌 수 없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기록 접수통지서,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계속 피하는 것 외엔 재판 지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집달관의 송달로 마침내 기록 접수통지서가 이재명에게 가자 대법원은 곧장 대법원 2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하고 다시 그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1차 심리기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전원합의체로 돌린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당의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이 달린 사건이니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순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당일인 4월 20일 첫 번째 기일을 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틀 뒤에는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을 끝낸 뒤에 5월 1일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를 했죠. 그 고지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어느 누구도 왜 재판을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수많은 율사들이 있지만 고검장 출신들이 3분이 있죠. 그런데도 그중에 어느 누구도 졸속 재판을 하고 공격하지 않았으며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선고를 한 날이죠. 이 5월 1일 아침 조간신문에조차 제가 아침에 쭉 열람을 하니까 그날 이 3개의 판결이 있다는 헤드라인을 일면에 올린 신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들 상고 기각일 것이라면서 짐짓 예우를 부린 겁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들조차도 오늘은 이재명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일면 헤드라인에 깔지를 못했던 겁니다. 평론가라는 자들이 상고 기각이 아니면 이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방송마다 쏟아내고 있더군요. 제가 김광일 방송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상고 기각 같으면 왜 전원합의체로 돌리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든 그래서 대법원에서 조목조목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는 조의대의 사법 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우대다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은 뒤늦게 무엇보다도 빠른 판결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신속한 재판을 우리 재판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상이 뭔가 하면 신속한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딱 열면 제일 앞에 있죠. 신속한 재판. 그런데 이 신속한 재판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록만 6만 쪽이라면서 그 6만 페이지라면서 책 500권 분량을 대법관들이 언제 다 읽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들 정말 이럽니까? 그 기록 6만 페이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 기록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은 아마 10,0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전부 그 내용이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6만 쪽에 실제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 얼마쯤 될까요? 게다가 이재명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모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심리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고기각을 예상했을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다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이 있자 기록을 언제 다 보았는지 밝혀라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을 비롯해서 오랜 당뇨 생활을 한 이들까지 가세해서 대법원이 국민의 선거권을 빼앗았다, 이런 말을 태인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상권 분립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죠. 민변은 심리기간이 짧았다고 지적을 했고, 참여연단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선거 개입을 한다, 이러면서 성토했습니다.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언론조차 한쪽 편에 쏠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에 완전히 쏠려서 엉뚱한 발언을 일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거론할까요?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앵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었죠. 그런데 결국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때 보수 농객으로 불린 자들의 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 사람은 4천만이 이재명을 무죄로 재판한다 하면서 대법관들을 공격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왜 정치에 개입하느냐면서 꾸짖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왜 알았는지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드디어 이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폭정의 칼날을 다시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표현이 참 그럴싸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국민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 말하자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풍이 불 것을 두려워했는지 이 탄핵소추만은 보류를 했죠. 만약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혹은 더 나아가서 대법관들 10명을 모두 탄핵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간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른바 내란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당은 조희대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 카르텔의 국민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도대체 이재명이 죄를 물으면 어찌하여 그것이 국민주권 찬탈이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곧 국민주권입니까?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단 9일 만에 2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다.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 조승래 대변인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좀 알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뒤에 조승래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도대체 조승래가 말하는 국민주권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국민주권을 아무 곳에나 빗대고 상권분립을 깡그리 무시해서 사법부를 이처럼 경멸하고 심지어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대선 개입이라며 그 기획자,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세곤하자고 선동하는 걸까요? 이 말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은 내놓고 개싸움 시작이라며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치기 의장 진승준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들이 탄핵에 얼마나 맛을 들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이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대법원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요. 놀랍게도 이 당사자인 이재명은 이날 삼척에서 이 기자들이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묻자 이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만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역풍이 급이 났겠죠.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 배당 즉시 집행관 송달 결정을 왜 했을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폐문부전이 이러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애초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633 원칙도 있지만 선거법 사건을 빨리 확정을 시켜서 더욱이 지금 그 당사자가 대선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빨리 확정을 시켜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될 의무가 대법원에는 있습니다. 사법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첫 기일을 잡음과 동시에 송달을 집달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몇 달이 걸리겠죠. 언론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 이렇습니다.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이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도대체 이런 말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싸움할 때는 룰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김민석은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아마 자신도 과거에 재판을 받아봤으니 형사기록이 무엇이라는 거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솔직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범법사실과 1심에서 유죄로 본 이유,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본 이유뿐 아니라 상고유수에 이미 2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는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다 확인을 해가면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를 합니다. 자, 이처럼 민주당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개강하고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는 4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 또 이런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히틀러도 아마 아돌프 히틀러도 이런 식의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날 김문수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기자들에게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탄핵하는 등 줄 탄핵을 31번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이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이재명이 헌정 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비판하자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라고 질타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인지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헌법 파괴 세력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비단 김문수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에게도 헌법 파괴 세력이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글쎄요, 한덕수 보고 헌법 파괴 세력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입니까? 다시 이재명이 말입니다.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선거관리를 맡았던 분이 갑자기 선수를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 끝내 내란이라는 말을 포기하지를 못하는군요. 한편 이재명은 민주당이 대부분을 두고 내란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는 걸 두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결국 판단하겠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 또 이재명은 원내에서 하는 일이라면서 슬쩍 비켜갔습니다. 그게 과연 이재명이 비켜갈 일인가요? 솔직히 말해 저는 이런 이재명이 무섭습니다. 그의 도덕률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미울까?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다면 그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그 많은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짰다는 말입니까? 이재명의 이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나. 먼저 이상으로 들었는데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렇게 악당들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정의가 바로 서겠죠. 김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 대회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내란 특별재판소라는 것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소라고요. 대법원이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구군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느냐. 직위원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 기존 시스템을 부정하고 별도로 윤석열이 내란 혐의를 재판할 기관을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사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 상고기각을 하려는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나 파기환송한 것에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유죄 확정이 확실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비선거권 박탈형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견해가 그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생 투어 중에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비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는 대통령 당선 시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글쎄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이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 그리고 민주주의 대원칙인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와 반민주의 체제 진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체제 진정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